후보 선거사무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나와 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후보 측은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거 벽보 훼손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범인을 꼭 잡아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개학이 다가오면서 교육부 장관이 청주를 방문해 점검했는데 시스템 접속이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충주 지역구에서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 선거사무원이 불법으로 호별 방문을 했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했습니다. 이종배 후보 측은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거판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오후 충주의 한 주택.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 선거사무원이 방문해 주민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영상을 근거로 이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에 금지된 호별 방문을 했다고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날 노우면 일대에서 1시간 반 동안 불법 선거운동을 했고 수안보면에서도 비슷한 제보가 있었다는 것.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상황에 호별 방문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낮에 가정집을 찾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한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이종배 후보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선거사무원이 거리에서 유세를 하다 알고 지내던 주민을 만나 인사를 나눴을 뿐 호별 방문이 아닌데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공개했다는 겁니다. 인사하면 아이 언니 아니면 너 우째 왔니 아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들어와 시골 풍습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확대돼서 이렇게 지금. 선관위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제 호별 방문을 했다면 당사자는 물론 방문을 유도한 사람까지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충주 선거구에서는 식사 제공과 폭행 등 선거와 관련된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잠잠했던 선거전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점점 과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전국적으로 벽보를 훼손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로 경찰은 엄중 처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새벽 청주시 오송읍의 한 사거리. 화물차 한 대가 도로 한쪽에 멈추더니 왼손에 무언가를 쥔 남성이 내립니다. 선거 벽보 앞에 머뭇거리던 남성이 3초 만에 자리를 떴는데 특정 후보 얼굴이 페인트 범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남성은 인도 옆 철조망에 걸린 한 후보의 벽보 사진을 페인트 스프레이로 뿌려 훼손했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선거벽보 훼손된 게 있다고 그래서 바로 이제 선관위에 먼저 갔고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더 빨리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해서. 경찰은 CCTV 속 화물차 적재한 모양을 보고 사흘 만에 범인을 잡았습니다. 59살 남성으로 범행은 시인했지만 왜 벽보를 훼손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벽보 훼손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로 정치인이 보기 싫다거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인데 경찰은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꼭 범인을 잡아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선거 벽보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북경찰은 금품 제공과 흑색 선전 등 이번 총선과 관련해 4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동남 4군 선거구 미래통합당 박덕금 후보의 홍보 연수막 문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주민 신고에 따라 힘있는 중진 3선 의원이라는 문구를 수정할 것을 박 후보 측에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단순 실수가 아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충북도당은 극히 정상적인 선거운동으로 민주당 후보들도 비슷한 연수막을 걸었다며 네거티브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도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 구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지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올해 초 A씨는 도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서 선거 구민 40여 명을 상대로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뒤
62만 4천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 구민에 대해서도 최고 50배에 이르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입니다. 네, 온라인 개학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청주에서 교육부 장관까지 참여해 온라인 수업을 점검했는데 대화가 잘 들리지 않거나 끊기는 등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이뤄진 중학교 3학년 수학 원격 수업.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참여해 학생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소그룹 수업하는데 방해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교사 1명에 학생 31명 등 모두 34명이 동시에 접속했고 참여자들의 모습이 화면에 모두 뜨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업 도중 화면이 중간중간 멈추거나 대화가 잘 들리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만나서 수업하는 거하고 달라서 불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할 것 같아요. 접속 불안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당장 온라인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이 온라인 출석 시간에 맞춰 접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호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접속하다가 좀 끊겼다 해가지고 접속이 안 된다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선생님이 조금만 있다 접속해달라 해가지고 그런 적도 있고 개인적으로 버퍼링 같은 것도 좀 있고 해서. 또 학교와 교사마다 채택하는 온라인 수업 방식이나 프로그램이 다른 것도 고민입니다. 프로그램도 또 달라지고 그리고 밤마다 또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콘텐츠가 틀려지는 거에 따라서 수업 내용도 틀려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더구나 실습이나 훈련이 필수적인 예술과 체육 분야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이 맞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과 수업보다는 실기가 더 중요한데 실기를 많이 못하니까 안 들으면 출결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온라인 개학까지 이제 남은 시간은 하루 남짓.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네, 이번 21대 총선 충북 선거구별 지역 공약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거대 여야 양당 두 후보가 2년 만에 재격도라는 곳이죠. 제천 단양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북에서 유일하게 시군이 묶여 한 명의 후보를 뽑는 제천 단양 선거구. 인구 감소와 높은 관광 의존율이라는 같은 숙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3명의 후보 가운데 지역 발전 공약이 있는 이우삼 엄태영 후보에게 반드시 지킬 약속을 물었습니다. 보궐선거 당선 2년 만에 재선에 뛰어든 더불어민주당 이우삼 후보는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진 제천 단양을 한데 묶은 광역 관광특구 지정을 꼽았습니다. 관광지로서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음식점 등 각종 제한 완화, 푸드트럭 허용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다양한 역사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광 자원과 제대로 결합을 해서 이것을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측면의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이 그 첫걸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작한 경기 강원의 사례처럼 아직 성공한 곳이 없고 두 지자체의 합의, 내로라 하는 관광지들과의 경쟁을 뛰어넘는 게 숙제입니다.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원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팔아먹지 못, 세일즈를 제대로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부처와 이미 상의를 하기 시작을 했고 또 충북도와 잘 협의를 한다면 무난하게. 불과 2천여 표 차이의 석패 이후 재도전한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는 공공기관 이전과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지역 대학의 인재와 교통망, 저렴한 땅값 등을 무기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끌어오고 제3산단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영업 소상공업 비율이 높아서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더 어렵고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청년 일자리를 통해서 인구 감소를 막는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대전 충남 외에 충청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장담할 수는 없고 규제 자유특구 1차 지정 때도 27개 지자체가 탈락한 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야당 시장으로 일하면서도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역의 지도자들, 특히 지역 국회의원의 열정과 중앙정부에 대한 설득, 또 제천 단양의 여건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밖에도 이우삼 후보는 제천 천연물 산업 종합단지 구축과 단양 시멘트 공정열 활용 수소 생산시설 확충 등을, 엄태영 후보는 경로당 양곡비와 냉난방비 국가지원 법제화, 제천 여주, 제천 괴산 고속도로 신설 등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지역사회 요청에 따라 주 사무국을 서울에서 제천으로 옮겼습니다. 제천 사무국에는 상임 부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영화제 주축 인력들이 근무하며 기존 인력이 대부분 사표를 낸 서울 사무국은 보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올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오는 8월 13일부터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외 연수비를 반납하는 시군 지방의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양군 의회는 해외 연수 비용 전액과 업무 추진비 일부를 합쳐 8천여만 원을 반납해 코로나19 관련 물품을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앞서 증평군 의회와 괴산군 의회도 관련 예산을 반납해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제천시가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20%씩 감면합니다. 제천시는 오는 5월 고지분부터 3개월 동안 지방 상하수도 사용액에 대해 청구된 요금의 2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주시가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특별 점검을 벌입니다. 충주시 내 108개 직업소개소를 방문하는 외국인 파견 근로자를 조사해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적발하면 형사 고발이나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강화 훈련 중이던 특전사가 총기를 떨어뜨려 군 당국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증평 13특임여단은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경기도 광주 특수전학교 훈련장에서 22살 하사가 730m 상공에서 수송기 동체에 낙하산이 매달리는 사고가 발생해 예비 낙하산을 펴는 과정에서 K1 소총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훈련장 내에서 어깨 받침새를 발견해 해당 소총을 수색 중인 한편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희 청주시 의원이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남성호 부장판사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 10,000제곱미터를 사들인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검찰의 약식 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박 의원은 선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봉공원 지키기 주민대책위가 공원 민간개발과 관련해 한범덕 청주시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